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온전히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 조정을 받던 상황이어서. 자, 아무튼 근데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재지정 예고에 대해서.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재지정 판단일이 최초 판단일은 9월 20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루씩 수년돼서 최종 2023년 10월 6일까지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6일인 금요일까지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자, 이 거래일만 버틴다면 투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급등으로 투경 재지정 관련 기준 가격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오늘 급등 무슨 이유로 급등했는지 좀 알아야겠죠. 자, 일단 엠바고로 뉴스 보도가 제한돼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왜 오르는지 원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바로 커팅 엣지 슈퍼컨덕터스라는 요 기업의 어떤 발표 때문이죠. 자, 일단 이 기업의 대표는 김용준 교수입니다. 자, 김용준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서울대에서 마쳤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현재는 푸에르토리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자, 김용준 교수는 이번에 반자성을 가진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공개했고 마이스너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 중에서 자석을 이렇게 뒤집어서 극성을 바꿔도 똑같이 밀려나면서 강자성체가 아니라고 증명을 하는 영상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다시 한번 틀어보면 이렇게 밀다가 극성을 한번 바꿔봅니다. 그죠? 근데도 똑같이 밀려나는 모습, 강자성체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보도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스, CNN, KBS, YTN, 중앙일보에 배포될 예정이고 이제 뭐 APS나 뭐 네이처, 사이언스에도 자료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용진 교수는 LK99에서 힌트를 얻어서 샘플을 제조한 거고요. 자, 김용진 교수는 이전에 BCS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학자의 이론이 틀린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이 아니라 BCS 이론으로 노벨상 수상 대상자가 총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증명해서 그 노벨상 수상 예정자가 수상이 무산되기도 했을 정도로 학문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 김용진 교수는 과거에 LK99 공동저자인 김현탁 교수와 함께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LK99 기반 이 아카이브의 논문의 레시피로 만든 샘플이 초전도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처음에는 퀀텀의 작업과 논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봤었다고 했었지만 실험의 데이터가 약간의 개선이 이뤄지면 실온 초전도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8월 중순부터 LK99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서 상온 초전도성을 보여주는 반자성 조각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용화나 실용성도 조금 제시를 했었는데 LK99의 저항을 구리의 저항률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LK99는 송배전 분야에서 구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LK99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은 종종 있었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학자는 처음입니다. 설명도 구체적이고 이렇게 시연 영상도 공개를 했고 이제 직접 언론 보도와 학술지의 검증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스탠스 그리고 상용화나 뭐 실용성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가 전망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은 자, LK99 기반이지만 퀀텀 측의 연구원이 아니고 따로 힌트를 얻어서 창조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엠바고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를 계속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자, 이렇게 중국이나 다른 기업, 다른 학자가 샘플을 제조하고 이론을 정립하게 되면 LK99에 대한 특허가 더 중요해집니다. 퀀텀 측의. 자, 특허는 제출 날짜가 우선이긴 하지만 우회 특허라는 것이 있죠. 우회 특허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퀀텀 측에서 특허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 LK99를 기반으로 초전도체에 가까운 것을 재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전기 저항을 9리 이하로 낮춘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전도체라는 것은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것인데 현재는 9리보다 높다라는 거겠죠. 9리 이하로 낮추려는 거라고 하면은 자, 그럼 초전도체 검증보다는 응용력을 연구하는 것으로 보이죠. 자, 뭐 이 부분도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LK99가 보여주는 현상들은 뭐 나눠서 쪽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전도체가 맞다. 근데 전기 저항을 9리보다 낮게 만들 것이다. 이게 좀 말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한전공대는 이것을 알아보고 응용 기술 부분에서 먼저 선점할 기회를 가져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일단 뭐 만약에 기본적으로 전기 저항이 0이라고 하면 열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전도체를 갈아엎을 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전기 저항만 0이면 초전도체고 뭐고 전기 저항이 0이기만 해도 돈을 끌어다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전기 저항이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이스너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자기 부상 열차 뭐 이런 것에 응용을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뭐 전기 저항이 0이 아니고 마이스너 현상은 없는데 또 퀀텀 락킹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당장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응용 부분에선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을 매매하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꽤 구체적인 LK99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론이 하나 나오는 거, 그리고 엠바고로 뉴스 보도가 제한돼서 불씨가 꺼져가던 LK99 테마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났다라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급등의 이유로 알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투경 재지정 기준가격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자,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9월 4일의 종가를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9월 18일의 종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이거래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 이거는 매일매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10월 6일까지. 자, 일단 오늘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인 9월 4일의 종가 49,150원이죠. 49,150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18일의 종가 51,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이거래일의 종가 하나, 둘, 41,600원이죠. 그리고 현 주가 아직 장이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 48,150원. 자, 재지정 여부도 당연히 이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투경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 하나라도 비껴가면 재지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해제 요건 때는 가장 낮은 가격만 보면 됐었죠. 근데 해제 요건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재지정 여부니까 가장 높은 가격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51,000원 이것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중에 고가가 어디까지 갔나를 보면은 딱 51,2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가 동반돼서 급등을 하게 되니까 51,20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눌러버린 거죠. 주도 주체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투경 재지정을 피해 가겠다라는. 자, 이게 여러분을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투심 관리 그리고 수급 관리를 위해서고, 투심 관리, 수급 관리는 여러분들 설거지 시키려고,
고점에 물량 떠넘기려고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제때 매도할 수 있는 근거와 냉정함을 갖고 있다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근거를 좀 모아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종가.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자, 마지막 판단일인 6일날 세 번째 조건 T-2거래일 종가가 형성되는 게 오늘이죠. 10월 4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투경제 지정을 피해간다는 높은 경우의 수에서는 오늘의 종가에서 40% 이상 상승할 수 없다. 상승의 제한 가격이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가 높을수록 판단일 마지막 날에 띄울 수 있는 주가의 폭이 커지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오늘 51,000원을 넘을 수가 없었죠.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종가의 기준 가격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자, 내일 10월 5일. 자, 이날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말든. 자, 3번 조건이 아예 해당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내려도 그만 올라도 그만. 투경에는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 있고 그러면 요 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10월 5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일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주가의 추세를 정하는 게 내일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일 이렇게 주가가 급등합니다. 자, 그럼 판단일 날 종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움직여야겠죠. 그럼 판단일에 이 종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의 추세는 요날 내일 10월 5일 이때 준다. 수급을 긁어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급등에 조정이 동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투심이 위축되니까요. 확실한 상승세를 목격해야 개인들은 달라붙습니다. 자, 현재 바닥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투경제 재지정을 완전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한 시점에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 급등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LK99나 초전도체 정보자료 전달드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고점에 매도하기 위한 전략과 주도주체의 함정에 대한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을 토대로 매도 타점을 잡을 근거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자주 강조드리는 것인데 재료가 확실해도 주도주체 세력은 평생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주도주체 말 그대로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탈하면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팔아먹고 주가 뺀 다음에 저점에 다시 사서 차익을 남기는 것을 반복하는 게 세력입니다. 자, 초전도체 LK99 가능성 높다. 노벨상이 한국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테마지만 묵혀놓고 있으면 수익성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료에 대한 기대감과 리스크가 둘 다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수익도 챙겨가면서 물량도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 전업 트레이더들이 투자의 기본이자 투자의 전제로 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이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